공식적인 덧사인 휴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침에 제가 시장에 갔다 왔는데 덧사인 때 350루피 하던 상추가 150루피로 뚝 떨어졌어요. 명절이 지나자마자 야채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화요일 날도 PCR 테스트를 얼마 못했어요. 2725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수치들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지만은 코로나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 하루 동안 5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테스트가 적은 관계로 숫자도 신규 확진자도 적게 나왔습니다. 570명이 나오면서 16만 400명이 됐습니다. 16만 명이 넘었고요. 하루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R 테스트는 2725건 했습니다. 2725건 중에서 570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확진율은 20.9%. 누적 지금 PCR 테스트 같은 경우는 140만 건 했어요. 140만 694건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252명 확진 떴습니다. 소소하죠? 네, 요렇게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252명 확진이 떠서 7만 645명이 됐습니다. 카트만두가 225명이고요. 가장 많죠? 랄리푸르가 23명, 박타푸르가 4명입니다. 네, 요런 수치만 좀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활성 사례 보겠습니다. 활성 사례 줄었습니다. 아무튼 그 PCR 테스트가 좀 줄고, 그리고 완치자들은 좀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활성 사례는 다시 또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카트만두가 16,958명, 19,000명대에서 지금 3,000명 정도 빠졌어요. 랄리푸르가 2434명, 박타푸르가 1194명.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 총 활성 사례는 2만 586건입니다. 2만 건대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나 네팔 전체 사례의 50.6%는 아직 카트만두 밸리에 있습니다.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782명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사망자는 14명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그냥 변함없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14명 나와서 지금 현재 876명 기록 중에 있고요. 활성화 케이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00명 줄었죠. 지금 그 연휴 동안에 계속. 그래서 4만 681명, 4만 명대로 좀 줄어들어 있고요. 이 활성화 케이스 4만 명 중에서도 그 중환 환자들, ICU에 들어간 환자가 지금 281명 기록 중에 있고요.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를 장착하신 분이 71분입니다. 그래서 이 ICU 281명하고 인공호흡기 71명, 이 중에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치자는 3,000명대 나왔습니다. 3,168명. 완치자는 3,000명대 나오고, 그리고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회복률이 74%를 넘었었습니다. 처음이에요. 74% 이렇게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완치자가 지금 11만 8,84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률 74.1% 보이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검역소 인원은 37명이 빠졌습니다. 37명이 빠져서 2,932명 기록 중에 있습니다. PCR 테스트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동안 2,725건을 실행했습니다. 2,725건을 실행해서 전체 누적 PCR 건수는 140만 694건, 140만 건을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단신 전해드리고 계속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레스트 존이 다시 오픈이 됐습니다. 물론 남체 바자르에서 신규 확진이 뜨면서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 인원을 다 스캔했대요. 전수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9명의 양성 환자를 찾아내서 격리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실 남체 바자르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한 군데 마을에 딱 환자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을을 싹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감염자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해야 되거든요. 130몇 명 해가지고 9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를 보인 거죠.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계속 퍼졌을 겁니다. 아무튼 남체 바자르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존은 다시 열었습니다. 에베레스트존은 다시 열었지만 지금 여전히 막혀있는 데는 있죠. 여전히 막혀있는 데는 고레파니 푸닐 못 올라가고요. 그리고 간두룩도 지금 호텔이 다 폐쇄한 상태고요. 그리고 ABC 위쪽 캠프들이 다 지금 철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ABC 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르드 히말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랑탕 쪽은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일까지 지금 그 덧싸인 공식 명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부터는 일상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뭐 좀 약간 그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후유증이라는 게 있죠. 네팔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지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의 일상은 사실 그거죠. 코로나. 코로나 무지막지하게 확진 뜨고 막 이러는 게 그 일상이 돼버렸는데, 좀 명절 때처럼 그렇게 좀 적은 숫자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전체적인 코로나 소식하고 단신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식이 좀 길기 때문에 두 가지 소식을 하지 않고요, 하나의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트만두라는 도시 이름에 시초가 된 하나의 사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원이 있는데 2015년 지진으로 무너졌었거든요. 그 사원이 근데 어제 신문에 다시 개장을 했다고, 다시 세웠다고 신문에 나면서 역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트만두의 어원이 되는, 그 도시 이름의 어원이 되는 한 사원에 대한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커스트먼덥 부활. 네, 커스트먼덥이 카트만두의 옛 이름입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15년 4월 25일 정오 4분 전에 커스트먼덥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커스트먼덥의 고대 목재 빔이 삐걱거리고 흔들렸지만 지진의 힘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헌혈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전에 건물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1500년 된 역사적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1500년 전 카트만두는 인도와 티베트 사이의 역사적인 히말라야 횡단 무역로에 있었고, 커스트먼덥은 북부와 남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섞이는 분주한 일종의 휴게소 역할을 하였습니다. 커스트먼덥은 목조 건축물을 의미하며 전설에 따르면 단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만 지어졌다고 합니다. 2015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후 커스트먼덥을 정확히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 끝에 복원은 유산 전문가, 건축가,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55명의 위원으로 커스트먼덥 재건위원회가 복원을 하였습니다. 커스트먼덥에 대한 최초 문서는 티벳의 석가 모나스터리에 저장된 나마 쌍기띠이고, 이 유적지의 기원이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카트만두의 다른 모든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커스트먼덥의 기원도 신화와 전설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전설은 커스트먼덥이 단일 하나의 나무로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인 깔바 브릭샤는 인간으로 변장을 하고 머친드라낫 축제를 보기 위해 카트만두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유명한 탄트라 사제 중 한 명이 그 신을 알아보고 신을 감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사람들은 커스트먼덥 사원을 만들기 위해 신에게 목재를 요청했고, 나무의 신인 깔바 브릭샤는 마법처럼 커스트먼덥 사원 건설에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 커스트먼덥은 전통적인 재료에 대한 관심 없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시멘트로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둥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가 잘못 배치되고 지중해 땅속에 있던 목재 빔의 일부가 썩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2015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둥과 모서리는 원래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되었고,
목재 기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목재 기둥의 바닥에 구리 받침을 두는 것이 전통이었고, 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무게를 분배하기 위해 석재 받침대가 사용된 것은 고대 시대의 내진 설계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원래 커스트먼답의 건축 기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조를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을 때 많은 요소가 분실되거나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카트만두에는 전통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남아있지 않아서 박타프루에서 장인을 데려왔습니다. 사원은 신을 위한 것이고 궁전은 왕을 위한 것이고 커스트먼답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토록 큰 지역적 의미를 지닌 커스트먼답은 모든 사람, 평민과 귀족, 여행자와 현지인을 환영하는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앞으로도 구현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2015년 이 커스트먼답 이 사원이에요. 여기에는 옛날 1500년 전에 수기예술하고 나와 있는데 사원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었어요. 목재로 된, 다 목재로만 만들어진 사원인데 지진 때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커스트먼답이 카트만두의 이름을 시작한, 커스트먼답이 이제 카트만두로 이제 변형이 된 거거든요, 말이. 그러면서 이 현재 카트만두 계곡이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거 건물이 무너졌을 때 되게 자존심의 상처를 얻었습니다. 물론 다른 역사적인 건물들 무너졌을 때 많은 실망을 했지만 커스트먼답은 카트만두의 상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기사에 나오듯이 이 커스트먼답은 목재로 만든 건축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단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갖고 만든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개장됐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복원했다고 하니까는 다시 그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카트만두의 어원이 되는 커스트먼답 먼디르에 대한 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TV는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네팔 뉴스와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른 다음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아이콘 전체 설정을 하시면은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